안녕하세요, 비트봇입니다. 이제 저번 시간이라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은 제가 이제 실제 봇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하는데 시간이 좀 이제 꽤 오래 걸렸어요. 이제 여러 봇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또 시행착오들을 겪고 또 여러 가지를 또 깨닫고 실제 자동으로 매매 돌렸을 때 이제 발생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다시 또 참고해서 계속 업그레이드 해 나오면서 그 과정에서 또 연구 개발했던 것들 이제 그런 부분에 좀 핵심적인 집약된 내용을 좀 이제 알려드렸었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이제 알려드릴 거고요. 저번 시간에 이제 좀 핵심 내용이 우리가 깐깐하게 이제 타점을 잡는데 로직을 해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 보면 매매 거래 수도 너무 적게 나오고 또 들어갈 자리에서 안 들어가고 또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역효과가 이제 생깁니다. 그거를 보완하는 업그레이드가 제가 알려드린 게 엔진 하나가 아닌 엔진 두 개, 세 개 이렇게 추가를 해서 그, 그 단점을 보완해서 이제 봇을 완성시키는 걸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 현재 이 제가 만든 이 V7 봇을 이제 예시로 제가 이제 보여드렸었습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DS는 저거의 역추세예요. TV도 역추세입니다. 근데 이제 같은 역추세인데 이 아이콘 문구가 다르잖아요. 이게 엔진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CS는 추세 추종입니다. 그래서 이제 엔진이 추세 추종 하나, 역추세 하나요. 또 역추세 추가 하나 해서 총 3개의 엔진이 들어가는데요. 거기에 또 플러스 보조 엔진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같은 이제 알고리즘 안에 또 파생된 추가 타점을 잡는 보조 엔진이 또 플러스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역추세 두 개도 마찬가지로 보조 엔진이 또 별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지고요. 이렇게까지 만들어지는 데에는 이제 제가 겪었던 것들이랑 제가 느낀 것들이 취합적으로 다 합쳐져서 이렇게 이제 완성이 이제 된 겁니다. 이 보수의 팩테스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팩테스트 관련된 영상을 한번 올렸었잖아요. 거기서 좀 중요한 부분을 제가 놓쳤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엔진 3 V7 봇이 1년이죠. 이제 오늘까지 이제 손해액이 465% 그리고 최대 자본 감소 MDD가 10.7%입니다. 그리고 1년 동안에 감소가 1,400불 있었고요. 여기에는 이제 시드가 이제 5,000불로 잡혔습니다. 그리고 레버리지는 이제 3배입니다. 그리고 이 시드는 각 엔진마다 다르게 진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이 좋은 거는 시드를 높일 수 있고 성능이 좀 낮은 거는 시드를 낮출 수 있는 개별적으로 들어가는 기능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뭐 중복 진입 허용도 있고 해칭 기능의 허용도 있잖아요. 이제 중복 진입 같은 경우는 엔진이 여러 개다 보니까 이 모든 엔진을 다 타점을 허용할 것인지 체크하는 거고요. 이 해칭은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아는 양방 포지션 다 잡는 그 해칭이 아니고요. 요거는 이따가 차트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거래 수는 총 1년에 이제 416회죠. 그러니까 여기 반익절이 들어가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반익절이 들어가면 백테스트는 계산을 중복으로 잡는다. 그러니까 반익절 한번 계산 목록 잡고요. 완익절 했을 때 계산 목록을 한 번 더 잡아서 지금 이제 승률이 48.56%니까 정확하게 48.56을 잰
뺀 나머지가 실제 포지션을 잡았던 거래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 200, 한 2, 30회 이제 그 정도 되니까 1년에 이제 1년에 한 230회면 하루에 한 번이 안 되죠. 한 1.5일꼴로 타점을 잡았다 보시면 돼요. 이제 15분 봉인데도 어 그렇게 타점을 잡았다는 거는 굉장히 깐깐하게 타점을 잡는다. 이제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리고 수익 지수는 좀 이제 손익비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되거든요. 1대 몇 정도의 수익 지수가 나오냐 했을 때 현재 이 V7 보시 1.984 뭐 거의 2죠. 예, 좀 높습니다. 그리고 요 이제 이따 제가 설명드릴 건데요. 이제 보시면 90일 클릭해서 보겠습니다. 석 달이죠. 132% 있었고 손익이 그다음에 최대 자본이 1000불 있었습니다. 감소가. 그리고 거래수는 106번. 그리고 숙률이 이제 52% 나왔고요. 수익 지수도 2.169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30일을 볼게요. 한 달 동안 44.4%. 그리고 감소가 한 1000불. 그다음에 거래수 35회, 승률 45.7, 수익 지수 한 2 나왔습니다. 7일입니다. 7일 동안에 2건밖에 없었네요, 매매가. 그리고 최대 자본 감수는 225불. 이거는 이제 수수료, 그러니까 승률이 100%잖아요. 근데 왜 감소가 있냐면 수수료가 나간 겁니다. 그래서 수익 지수는 이제 데이터가 안 나오죠. 이제 100%의 승률에 계산 이제 너무 수치가 높다 보니까 그냥 이게 잡지를 못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1년을 다시 보게 되면 이 손익에 비해서 엔디디가 많이 낮잖아요. 그러면 레버리지를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레버리지가 3배 돼 있는데요. 이 알트는 3배도 고배거든요. 굉장히 높은 거예요. 현재 12배 이상 못하게 돼 있는데 더 낮출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 한도 이상은 절대 못 쓰. 저도 한 번씩 이제 욕심이 있거든요. 장이 좋고 변동성이 좋고 거래량이 팍팍 터질 때 레버리 좀 올릴까? 저도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봇은 제 가족들도 같이 쓰고 있어서 특히 우리 아들놈이 또 고베레지 쓸까봐 이제 제한을 걸어뒀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요, 1년에 그 레버리지를 높여서 손익을 올릴 수 있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이따 보여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익이 48.56인데 이거는 본절 이동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반익절 후에 손절을 본절로 이동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손절 나갈 게 본절로 나가니까 이렇게 승률이 아까 48.5에서 53.5로 올라간 거를 보실 수가 있죠. 근데 보시면 오히려 손익이 떨어졌잖아요. 그거는 놔두면 살짝 되돌렸다가 다시 갈 건데 그냥 본절에서 청산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익이 더 날 거를 못 나서 나온 거고요. 왜 더 승률이 올랐는데 최대가 아까 1,400인가 그랬잖아요. 이제 1,600 더 늘었거든요. 이거 이유는 크게 먹을 수 있는 거를 놓쳤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제 뭐 이런 구간에서 빨리 이제 회복을 해줘야 되는데 크게 한번 먹어서 쭉 한 번에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오히려 최대 자본 감소가 더 늘어난 게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되돌려 놓을게요. 본절 이동 안 하는 걸로 해서 놓고 그리고 레버리지를 여기서는 충분히 더 쓸 수 있어요.
왜냐 이게 그러니까 이 1,400 감소도 5,000불에서 감소가 아니고요. 보시면 어디가 제일 여기 같은데 이제 요런 그러니까 요 드롭다운 요걸 보셔야 되거든요. 요쭉 1년간의 이제 드롭다운을 다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면 1244불 나왔잖아요. 거의 이제 1400 가까이 되죠. 제가 왜 최대 자본 감소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게 벌어서 아니면 잃어서든 그 현재 최대 금액에서 빠진 감소율이다. 그래서 이게 10.7%면 아까 5,000불에 10.7%면은 500불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1,400불 돼 있잖아요.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 왜 10.7%냐면 최대 자본에 그러니까 벌어서 빠졌을 때의 감소율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1,200불 돼 있잖아요. 그 원금에서 1,200불이 아닌 여기 보시면 이 앞전에 138% 수익을 올려놨잖아요. 그 올린 수익률에서 1,244불이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MDD가 10.7%로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드롭다운하고 이 최대 자본 감소 MDD하고 같이 보셔야 되는데요. 이게 개념이 이게 좀 틀린 부분이 있어요. 똑같은 거 아니야 했는데 다릅니다. 이게 제가 이제 말주변이 없어서 이게 좀 이해가 좀 잘 되시려나 이제 모르겠는데요. 다른 걸 이제 4년으로 최장기 이제 4년으로 한번 보고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다시 한번요. 여기 이제 이 정도 최대 자본 감소가 많이 낮은 부분이라 레버리지를 올리면 수익률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3배 이상 웬만하면 이제 또 안 올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4년입니다. 이제 4년에 오면 여기 보시면 손익은 총 920%지만 MDD가 26.43%를 하고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최대치가 4,141불입니다. 이것도 5,000불에서 4,100불이 빠진 게 아니라 여기 이제 드롭다운을 보셔야 돼요. 드롭다운을 보시면 여기 4,058불이 빠졌잖아요. 근데 그 전에 바로 앞전에 수익이 230%가 있었습니다. 그래 230%에서 수익이 난 상태의 시대에서 이제 불어났죠. 이 불어난 시대에서 4,000불이 빠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4,000불이 빠졌는 내가 증거금의 진입 증거금의 5,000불에서 4,000불이 빠졌는데 왜 최대 자본 감소가 26%밖에 안 되느냐. 이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불어난 금액에서 4,000불이 빠졌기 때문에 MDD는 26%인 거예요. 그래서 MDD의 이 프로테이지를 제일 먼저 중요하게 이제 봐야 한다고 제가 이제 항상 누누이 말씀드렸던 거죠. 그래서 이 봇을 보면요. 요 구간이 있잖아요. 이제 요 240%한 이후에 여기 보면 드롭다운 기간이 상당히 길잖아요. 여기 보시면 2022년 이제 한 7월부터 요 상승제를 타기 전까지 2023년 5월까지 조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많은 수익을 못 낸 기간이 있었죠. 오랜 기간에. 근데 여기 이 기간이 뭐냐면 변동성이 별로 없을 때 있잖아요. 소위 우리가 뭐 시즌 종료라고 했던 시기, 거래량도 없고. 그러니까 이럴 때는 거의 모든 봇들이 이 기간에는 다 좀 좋지 않습니다. 이건 수동으로 트레이딩해도 재미가 없는 구간이에요. 이럴 때는 그냥 뭐 여행 가고 쉬는 휴식 시간, 휴식기라고 보시면 되는 기간에서 봇도 마찬가지로 요 기간에서 성능이 좋지 못했던 기록이 나온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뭐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변동성이 좋고 거래량이 이제 충분히 많았을 때 이 시기서부터는
쭉 굴곡이 깊은 굴곡이 없잖아요. 이렇게 막 깊게 파인 이런 깊게 파인 굴곡 없이 쭉 우상한 모습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롭다운 부분의 최대 자본 감소와 드롭다운 부분에서 제가 저번 백테스트 상세편에서 이걸 제가 빠뜨렸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상세하게 다시 한번 이 부분 드롭다운 유심히 봐야 된다.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제 좀 알려드렸고요. 이제 한번 지금 이제 굵직굵직한 기간별로 이제 봤잖아요. 제가 매달 한 달씩 보기에는 너무 개수가 많고 석 달씩 좀 끊어서 좀 볼게요. 이제 9월 2일부터 오늘까지죠. 132%고 그러면 석 달을 줄여서 역으로 종료를 9월로 놓고요. 시작을 6월로 나와보겠습니다. 예, 그럼 6월부터 앞전에는 이제 9월부터 12월이었고 지금은 6월에서 이제 9월이죠. 103%가 나왔습니다. MDD는 비슷했고요. 수익률 비슷했고요. 그리고 또 이전 3개월로 돌아갈게요. 그러면 종료를 6월로 놓고 시작을 3월로 놓겠습니다. 3월부터 6월까지도 116% 비슷하게 나왔죠. MDD는 오히려 더 적었네요. 그리고 숙률은 49%였습니다. 그 다음에 3월로 놓고요. 1월로 나보겠습니다. 1월로 놓고요. 1월부터 3월에는 55%의 손익이 있었고 MDD 14% 비슷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익이 좀 낮았잖아요. 승률 또한 좀 이때는 낮았습니다. 이 시기에는요. 이제 석 달 단위로 끊어서도 이제 백테스트를 이제 한번 봤습니다. 이 봇이 이제 제가 저도 AI로 이제 만들어 봤잖아요. 그 만든 봇을 또 보여드렸고 증명해 드렸고요. 근데 저도 만들어서 이제 잘 알죠. 정말 힘듭니다. 제가 인정해요, 이거. 어렵습니다. 왜 AI가 속을 안 썩이면 되는데 너무 썩이니까 힘들죠. 제가 이제 모니터가 이게 46인치인가 48인치인가 왜 와이드 있잖아요. 옆으로 긴 거. 그 삼성 거 좀 가격이 나가잖아요. 이 모니터가 만약에 싼 거였으면 여러 대 박살났을 겁니다. 이거 정말로요.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가 여러분께 정말 증명해 드리려고 포기하지 않고 만들었는데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좀 인내가 좀 필요로 하고요. 어, 제가 이제 본 만들 때도 그러는데 제 그 성향이 제가 좀 뭐를 해야겠다 마음을 먹으면 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서 포기를 안 하고 끝까지 하는 좀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에 이제 가망이 좀 없어 보이고 하면 이거는 뭐 예를 들어 사업이면 사업성 없다 판단했거나 뭘 개발했을 때 이거 개발성 없다 판단했으면은 뭐 포기란 것 자체가 없고 아예 시도를 안 하죠. 이제 그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이거 있어 이거 가망 있어 이거 잘하면 돼 그 생각이 들면 저는 이제 포기하지 않고 끝을 좀 이제 보는 성격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제 자신한테 좀 후회를 남기고 싶지 않아서예요. 그러니까 설령 실패를 해서 시간도 허비하고 또 돈도 낭비를 할지언정 저에게는 이제 끝까지 가보면 여한이 남지를 않는다. 근데 그렇지를 않으면 후회로 남는 거죠. 그때 한 번만 더 해볼 걸. 이렇게 한 번 해볼 걸. 이런 아쉬움이 꽤 오래 남는 게 제 자신이 그게 너무 이제 좀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좀 집요하게 좀 파는 게 있어요, 성격이. 그래서
진짜 포기라는 거를 안 하고 정말 할 때까지 해보고 정 안 되면 이제 그때 가서 포기하는데요. 이번 본 만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재 이 AI로 이제 봇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로 포기 안 하고 하고 싶었지만 물론 많았죠. 제가 굳이 이걸 왜 해야 되나 이 생각 때문에 이제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 많았는데 끝까지 했었고 또 이제 V7 이 봄까지 오는데도 1년여간의 연구 개발 또 버그 잡고 실제 테스트하고 등등 오랜 기간이 걸렸습니다. 물론 이 봄만 만드는데 들어간 건 아니지만 중간에 또 엘리어트 파동 구현한다고 시간을 좀 또 많이 낭비했던 부분도 있고 하지만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고 좋은 성과의 결과를 보기 위해서 좀 포기하지 않고 만들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AI로 저도 만들어서 너무 힘든 거 알잖아요. 어, 만들 수 있다. AI로 봇을 충분히 수익 내는 거 가능하다. 말씀은 많이 드렸지만 어려운 거 알아요. 힘든 거 압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저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한 게, 이게 진짜 힘든 거 자꾸 제가 만들어 보시라 할 게 아니라 그냥 이 V7 봇을 열어드리자. 우리 저하고 가족만 쓸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해서 저는 단지 이거를 사용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를 이제 그런 걸 그걸 듣고 싶은 거죠. 그런데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게 실상 백테스트와 결과가 다르게 손실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봇을 V7 갖다 썼더니 난 손해만 보고 진짜 화난다. 이런 얘기 들으면 저도 기분이 마음이 상할 거 아니에요. 저도 기분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여러분들께 이제 열어드리기에는 물론 저 백테스트 결과는 매우 훌륭하지만 실전에서 그러니까 백테스트는 어떤 그 논리 원리잖아요. 역사는 반복된다는 이제 그런 원리 하에 백테스트를 보고서 이제 실제 투입 봇을 돌리는 건데 현재 또 장이 어떻게 따라 바뀌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면 어 이제 뭐 잠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웬만하면은 이제 실전에서도 최대한 좀 검증이 돼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손해를 안 끼치게끔 그러니까 고맙다는 소리를 듣게끔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봇이 그런 좀 오랜 기간 동안의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실전이 많이 투입이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서너 달 정도는 좀 더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구독자가 1,000명이 넘어가면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이거를 열어드릴 계획이에요. 물론 이제 실전에서 더 검증을 받은 이후에 이제 열어드릴 거고요. 만약에 실전에서 결과가 안 좋으면 아마 저 유튜브까지 아마 다 접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서는 이제 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 더 이상의 봇은 제가 그랬잖아요. 이제 저도 올해 50대거든요. 제가 저는 지금 현재 돈보다 시간이 더 지금 소중하게 느끼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개발하려고 거의 뭐 사회와 격리하다시피 골방에서 이 개발하는 데만 몰두했거든요. 근데 돌이켜 보면 이 시간이 이제 뭐 후회는 없지만 또 너무 아깝다. 저한테 이제 시간도 엄청 빨리 가잖아요. 왜 이제 50대니까 진짜 뭐 50km 가고 60대 60km 간다 그러는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깝다. 그리고 제가 사업이 IT 쪽 하나 이거 있고 또 요식업이 또 사업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일은 물론 이제 직원들이 하지만 제가 이것 때문에 신경을 아예 안 썼거든요. 근데 이게 이 오너가 신경을 쓰고 안 쓰고가 티가 확 납니다.
그것도 무려 1년이라는 기간 동안을 아예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엉망이에요, 진짜. 그래서 이제 또 그런 부분도 좀 또 바로 잡아야 되고 해서 만약에 이제 현재 V7이 실전에서 결과가 안 좋고 실패로 나온다 그러면 저는 이제 더 이상의 이제 보슨 개발하지 않고 예. 그리고 유튜브도 접겠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유튜브가 한 몇 달 뒤에 접었다 그러면 이거 실패구나, 망했구나 저 사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독자 1,000명이 되면 제가 이제 구독자분들께 이걸 열어드려서 돈을 좀 많이 벌었다는 얘기를 좀 들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인데요. 지금 구독자가 팍팍 늘어서 속도가 지금 뭐 벌써 236명이고 이 속도면 한 2년? 2년 2년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000명이. 예. 뭐 금방이죠. 2년이. 예. 근데 아무리 금방이라 그래도 2달 안에, 2석 달 안에, 그러니까 실전에 우리가 제가 했잖아요. 한 3억 달은 지켜보고 판단해야 된다. 확실하게 검증되고 오픈해드려야지. 손해를 제가 단 1원이라도 그 소중한 돈을 손해를 보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빨리 우리가 3억 달 안에 또 구독자 1,000명 되게끔 많은 구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 바람은 이게 잘 돼서 이거를 사용하시는 것도 뭐 좋은 한 방법이 되겠지만 이제 어려워도 또 만들어 보시고 하셨으면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AI로 안 되지는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많이 힘이 들어서 그렇지. 그래 여기서 하나를 제가 알려드리면요. 이 봇은 이제 파이썬으로 또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AI가 이 파인 스크립트보다 파이썬을 더 잘 만듭니다. 그리고 파이썬이 자율도가 훨씬 높아요. 이 트레이딩 뷰에서 하는 파인 스크립트는 좀 제약이 좀 있어요. 자율도가 좀 떨어집니다. 근데 왜 제가 파인 스크립트로 봇을 만드느냐? 백테스트 때문에 그래요. 단지 이거 하나입니다. 좋아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 뭐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제 트레이딩 뷰. 근데 단지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저거 리플레이. 예. 요 두 가지 때문에 이제 만드는데요. 그럼 이게 이제 파이썬으로 똑같은 봇을 만들면 이제 백테스트는 저기 트레이딩 뷰에서 하고 실제 봇은 파이썬으로 돌리면 되지 않느냐? 가능해요. 가능한데 복잡하고 좀 난이도가 있을수록 불일치합니다. 안 맞아요. 이게 왜 그러냐? 이 트레이딩 뷰는 어쨌든 간에 이제 거래소에 있는 차트를 보여주면서 여러 가지 툴과 또 여러 가지 기능들로 해서 트레이딩이 수월하게끔 도와주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인 거고, 이 파이썬은 말 그대로 그냥 프로그램을 도와주는 그 기능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이썬으로 봇을 만들면 거래소에서 API로 실시간 차트를 주고받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오차가 생겨요. 이 트레이딩 뷰를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 특화되어 있는 회사인데. 그래서 단순한 거는 딱 맞아 들어가는데 이 복잡한 거 좀만 복잡해도요. 이거 안 맞아요. 불일치해요. 그래서 신뢰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백테스트 결과를요. 근데 제가 백테스트를 해서 성과가 잘 나와도 실전에선 불안한데 백테스트까지 못 해보고 실전에서 돌린다는 건 영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진 않지만 이 트레이딩 뷰에 있는 이제 프로그램으로 제가 봇을 이제 만드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하나 이제 요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왜 그 봇을 이제 분할 매수해서 이제 물타기죠. 분할 매수해서 뭐 이것도 물론 이제 백테스트 돌려보고 하면 좋겠지만 제 생각에는 분할 매수의
이 전략으로 봇을 만들면 꼭 백테스트가 없어도 돌릴 수가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분할 매수의 전략으로, 그러니까 이건 대응 전략이죠. 봇이 대응으로 수익을 내는. 그러면 이거는 파이썬으로 저는 오히려 훨씬 좋다고 봐요. 그리고 이게 AI가 훨씬 잘합니다. 그러니까 속을 훨씬 덜 썩여요. 오류를 훨씬 덜 내고 훨씬 잘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좋아하지 않고 저는 이거를 만들지는 않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이거 충분히 파이썬을 가지고 이 파인 스크립트보다 훨씬 수월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개발을 한번 해보시기 이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썬을 가지고 AI 통해서 파이썬의 봇을 만드는 거를 좀, 그건 나중에 이제 다음 영상에서 제가 이것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근데 굳이 제가 이건 안 알려드려도 또 열심히 지금부터 만들고 계신 분들은 벌써 AI한테 파이썬으로 봇 만든다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마 물어보시면 뭐 금방 합니다. 이런 이제 뭐 설치하고 알고부터 해서 파일부터 어떻게 해야 되고 API 어떻게 해야 되고 AI가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하게 다 알려줘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틀리게 알고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이 부분은요. 아까 그 해칭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 일반적인 이제 양방으로 포지션 잡는 해칭이 아니고, 제가 이제 역추세 엔진이 있고 추세 추종의 엔진이 있으니까 뭐 이제 이런 겁니다. 근데 중복 같은 경우에는 포지션을 이렇게 유지 중에, 그러니까 이렇게 유지 중에 이제 이렇게 포지션이 이렇게 유지 중에 타점이 하나 이제 엔진이 만들잖아요. 그럼 이거를 한 번 더 잡을 것인지, 거의 약간 이제 불태우는 개념이죠. 그럼 평단이 여기 한 중간쯤 오겠죠. 이 기능이 이제 중복 기능이고, 그 다음에 해칭의 그 기능은 이제 이 추세, 예를 들어 타점이 있으면 역추세에도 타점을 잡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바로 이 제 V7에 있는 해칭 개념입니다. 만약에 해칭 개념이 없으면 이 추세 마찬가지로 이게 쭉 이어져 갈 때까지 이건 잡지를 않죠. 포지션이 있으니까. 지금 이제 장이 많이 안 좋잖아요. 이제 물려 계신 분도 많고, 빨리 회복해서 또 물려 계신 분들 원금 찾아서 나오셨으면 이제 좋겠고요. 또 이 어려운 장세에서 성공 매매들 이제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